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우리 생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홍입니다. 저희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는요, 매일 저녁 7시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양 가득한 시장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을지, 풍부한 종목들을 안겨드릴 수 있을지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는 방송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방송 시간 외에도 매일 장중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은 내가 이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매일매일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 QR코드, 팍스 통신망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시장 좀 굉장히 힘들고 또 아쉬웠던 시장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 딱 한 달 전이었죠. 8월 달 초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도 시장 폭락이 한 번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또 한 번에 반복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각각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이 시장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크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내가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또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장 지수만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해지면서 정말 나는 혼자서 투자를 못 이어나가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 또 제가 오늘 모시고 온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전문가님, 이무학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여러분들께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어떤 전술을 세우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이 과연 어떻게 종목을 선발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그 방법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방송 공략 종목들, 또 실시간 공략 종목들 선발하는 기준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시장인 만큼 저희가 수비할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우리가 차트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마지막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있는데, 일단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덩치가 커다란 종목들,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주 안정적인 흐름에 있는 그런 종목들 내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또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쯤 들어갔을 때 좀 중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안겨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요, 보이시죠? 신고가라든지 상한가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안겨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이런 선발 기준을 거쳐서 가지고 온 오늘의 방송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우선 수비수에는 4종목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공격수에는 3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포메이션을 보셨을 때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 골키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필드까지 이렇게 뛰쳐나온 종목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총력전을 기울일 수가 있는지, 이런 시장을 기회로 여러분 좀 엿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히든 종목들 제가 수비수에도 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 공격수에도 한 종목, 또 골키퍼와 좀 튀어나온 이 종목까지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셔도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좀 자세하게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 통신만 화면 하단에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과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홍당무 리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매 승률을 올려주실 전문가님, 감독님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9월 첫 방송으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시장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이럴 때 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힘을 내길 수 있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빨강 넥타이도 하고 왔고요. 네. 힘 좀 내시라고. 정말 어렵지요. 8월 달에 이만큼 블랙 먼데이까지 겪으면서 그러니까 주식 하신 지 아마 코로나 때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은 아마 처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지수가 10%가 빠지는구나. 종목 10% 빠져도 아찔한데요. 지수가 10% 빠지면 종목들은 뭐 거의 한 20%씩 빠지거든요. 그거를 겪고 나서 이제 조금 큰 걸 한번 맞았으니 뭐 크게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반등이라도 이어나가자 했는데 또다시 또 오늘 또 국내 증시가 크게 내려앉으면서 약간 투자자들의 좀 기대 심리까지도 확 꺾어버리는 투자 심리 자체를 꺾어버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오늘 뭐 지난번에 이 학습 효과라 그래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 8월 초에 월요일 날 8월 5일이었죠. 월요일 날 증시가 폭락할 때 솔직히 그때 사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공포에 서서 뭐 탐욕에 팔아라? 그게 뭐 말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주식이 웬만한 거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현금이 그때 있었을 경우에만 그죠? 근데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오늘 샀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살 걸. 이렇게 폭락이 오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학습 효과를 계속 좀 배워나가면서 주식시장도 아마 9월 달도 계속 스카이 콩콩처럼 찍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잘 가졌으면 고속도로처럼 그건 뭐 우리의 누구나 다 하는 바람이지만 뭐 여전히 시장 상황은 녹록지는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 또 홍당무 1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종목 오늘 종목 우리 앵커님 11종목을 갖고 왔어요. 오늘 많이 가져왔어요, 정말. 네.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10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그 다음 한 주 동안 5종목이 모두 수익률이 10에서 3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수가 폭락을 할 때는. 그래서 오늘도 총력전 11종목 갖고 온 적은 처음인데요. 골키퍼까지 총력 동원해서 골키퍼까지 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잖아요. 이게 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거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할 때 골키퍼까지 나가서 골문 앞에서 헤딩이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증시도 마찬가지. 수세에 몰려 있지만 골키퍼까지 나가서 한번 골을 넣어 본다는 각오로 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구간이지만 종목들 이럴 때일수록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8월 초에도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시장이 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 다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후 하루 이후에 일주일 동안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10%에서 30%까지도 상승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그런 종목들 정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나는 수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많이 챙겨왔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더 자세하게 종목들을 알고 싶고 정확한 전략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매일 장에 함께하면서 불안도 좀 덜어두시고 정확한 전략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하실 분들은 팍스 통신망 지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 폭락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시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사실 종목들의 컨디션도 중요하긴 하지만 경기장 상황이 어떤지 잔디가 지금 미끄러운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알아야지 우리가 좀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 상황, 경기장 상황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잠깐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시장은 너무나도 많은 변수를 겪고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그죠? 이러한 얘기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블랙 먼데이 그리고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근데요, 지금 딱 나온 거 보니까 뭐야? 이건 처음 보시죠, 그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이건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봐왔던 CPI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알겠는데 PMI는 또 뭐야? 그러니까 새로운 또 복병이 등장한 거야라고 지금 시장이 오늘 또 공포를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제조업 CPI가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이니까 8월 달께 나왔겠죠, 그죠? 여기 47.2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예측치 가이던스 대비해서도 한 0.3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전에 볼까요? 이전에 보면 자 보세요, 48, 45,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까이는 경우도 많았단 말입니다. 즉 이게 뭐 쇼크 수준으로 뭐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거야?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8월 생각보다 제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잘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빠진 걸로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락의 이유도 뭐 누차 말씀 좀 드리지만 크게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증시에는 지난번에 블랙 먼데이 때도 그랬지만 뭐 때문에 빠진지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뭐 결과적으로 찾아낸 게 에이 그럼 엔캐리네 이래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엔캐리가 아니었대 하면서 그죠? 다락방에 있지도 않은 귀신을 자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다락방에 몽달 귀신이 있대. 봤어? 쟤 봤대. 너 진짜 봤어? 아닌데 나도 제가 봤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떨어지고 나서 이유를 찾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시장의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즉 카운터가 아니라 증시는 9월 달에 뭐 이러한 좀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셔도 저는 큰 물질에는 상관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폭락이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죠. 엔비디아 폭락 나오면 일단 하이스, 삼성전자 두들겨 맞습니다. 시가총액 1, 두들겨 맞으면 국내에 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 보셨잖아요. 바이오가 가든 뭐가 가든 뭐 화장품이 가든 이런 걸로는 지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가도 뭐 포스코 퓨처엠 뭐 14%, 15% 가도 지수는 플러스권 턱걸이도 못해요. 그죠? 결국은 결자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에 목매달고 있는 거죠. 그죠?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기업 역사상 하루에 가장 큰 폭의 시총을 까먹었어요. 그죠? 나스닥 시가총액 3위 엔비디아가 10%가 빠졌으니 얼마가 날라갔겠습니까? 한 374조가 날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20조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하나가 날라간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포감들이 막연하게 작용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폭락했냐? 얘가 뭐 진짜 AI가 안 좋아. 아니 PMI랑 엔비디아랑 뭔 상관이에요, 그죠? 연관성은 크게는 없지만 엔비디아가 가져다주는 이제 상징성이잖아요. 자, 일단은 맞아야겠어. 자, 그럼 때리려고 보는데 튀어나온 못이 정 맞는 거죠. 자, 시가 나스닥 매그니 7 일단 거기 가만히 있어. 자, 가장 많이 오른 놈 누구야? 당연히 엔비디아가 져요. 그러겠죠, 그죠? 5년 동안 거의 1000% 올랐으니까요. 그럼 엔비디아부터 일단 맞고 그 다음 누구야? 이렇게 계속. 많이 오른 순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오를 때 상승이 많이 나왔던 순으로 폭락할 때 뚫고 맞고요. 반대로 반등 줄 때는 많이 떨어진 순으로 반등을 주고요. 그죠? 이거는 뭐 누차 보는 현상이라 AI 뭐 거품, 뭐 빅테크의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튀어나온 못이니까 엔비디아가 일바따로 두들겨 맞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매크로는 변수가 크게 없어요. 국채금리 괜찮고요. 유가도 얘는 이제 이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경기 침체 아니면 경기 뭐 이런 것들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이다, 뭐 허리케인으로 정유 시설이 타격을 받는다, 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결국은 경기예요. 유가도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70 아래로 내려가면 네. 대표적인 상품 가격 인플레 지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정 체크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CPI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제낄 거예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제일 중요했는데요. 그죠?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요. 원달러 환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1,400을 가든 1,330원을 가든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 것은 이 변동성에 외국인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환차익을 얻으려고 환차 손실을 줄이려고 국내 증시를 팔았다 떠났다 환율 100원 때문에요. 그죠? 이런 것들로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지만 1,400원 갈 때 외국인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1,300원 온다고 외국인이 삽니까? 안 삽니다. 그죠? 그래서 환율 변수 요인은 우리가 국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뭐 떨어뜨려 놔도 봐도 되겠다라고 좀 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센티적으로 봤을 때 9월 달에 그러니까 이 미국 S&P나 오늘 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스닥 특히나 나스닥이 거의 오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을 쫙 놓고 통계치를 내보면 제일 많이 빠진 달이 9월이에요. 거의 다 올랐는데 9월만 이놈이 2.3% 빠졌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뭐 그럼 주식해야 되는 달이 몇 개나 있어요. 5월 달에는 뭐 셀인메이, 5월 달에도 하지 말래, 9월 달에도 하지 말래, 12월 달은 원래 안 좋아. 뭐 1년에 뭐 차 뛰고 포 뛰면 뭐 1월 달, 뭐 8월 달, 뭐 이럴 때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마치 뭐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수치일 뿐 뭐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국내 증시에 조금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은 게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뭐죠? 뭐 엔비디아, HBM 아니면 뭐 코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협 확산, 뭐 원숭이 수찬 이런 것들 물론 주식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호재는 싸다, 가장 악재는 비싸다. 이거 누가 제일 잘해요? 전 세계에서 버핏이 제일 잘하지요. 네? 버핏이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팔잖아요, 그죠? 주식의 가장 원칙이고 그 원칙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버핏입니다. 버크셔죠, 그죠? 우리나라 증시 정말 쌉니다. 정말 보면 여러분도 속상하실 텐데 저도 아주 열이 받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지? 물론 12개월 선행 PER이긴 하지만 9배 미만 수준. 미국 기업은 우리가 뭐 G1 미국과 뭐 이머징 뭐 코리아를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 시가총액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맞다이 붙여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PER 수준 우리가 일단 뭐 공산 국가나 아니면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같은 이머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OECD 가입 국가이고 그리고 뭐 국방력이나 뭐 기업도 경쟁력이나 우리나라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는데 자 보시면 뭡니까 이거 9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8.7배 정도 오늘까지 또 빠져버렸는데 금융위기 때, 재정위기 때, 무역분쟁 때, 기축도 최근 20년 동안 PER 9배를 미만했던 게 한 5차례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태어난 이래로 서킷 발동이 7차례, 8차례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갭이 벌어져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다. 가장 싼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자신감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찍어 왔는데요. 잘 보여드리는 화면이 아닌데 왜요? 볼 때마다 열받으니까요. 자 보시면 자 이 최근 5년 동안의 수익률은 일본 증시 최고입니다. 그죠? 36% 5년. 자 나스닥 23% 그죠? 코스피 마이너스 17%, 코스닥 마이너스 24%. 자 이거 뭘까요? 이거 제가 이 엉뚱한 거 왜 하나 갖고 왔을까요? 이거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10%대는 올랐어요. 그죠? 야, 이건 정말 황당한 구간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22년까지는 거의 커플링을 보이다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뭐 때문에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도 모를 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센티적으로 좀 밀리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미국 증시의 이제 러셀 2000 지수. 우리가 다른 지수 나스닥, S&P 이런 거는 많이 보는데 러셀 2000은 잘 안 보잖아요. 왜 잘 안 보세요? 러셀 2000과 코스피의 상관계수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자 보세요. 거의 코스피 같지 않나요? 우리는 나스닥을 따라가지 않고 다우는 왜 3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건 제끼 놓고요. 이쪽보다는 러셀 2000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러셀 2000이 지금 약 한 5년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 거의
한 매그리펜스 7 얘네만 4년 갔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 다음에 엔비디아 온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질 동안 얘 누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죠, 그죠? 저는 여기서 해볼 만한데 러셀 2000도 하시는 분들 미국 증시에서도 하시는 분들 약 2년 3년 동안 에이씨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버려야 돼, 아이, 그냥 테슬라 사야 돼, 엔비디아 사야 돼, 애플 사야 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분위기 한번 반전되니까 그냥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와 상황에서 80% 이상의 러셀 2000이 최근 5년간의 고점을 트라이를 한다는 것 자체, M7은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우리도 분위기 개선. 우리는 1등 아니면 꼴등 아닙니까, 그죠? 우리 코로나 때 우리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100만 원 넘을 때 우리나라 코스닥이 전 세계 상승률 1위였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 어려운 구간이지만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힘을 좀 드리겠고요. 일정을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CPI 제껴도 이런 보지 마라, 이제 물가지수. 원래는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워줍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대신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PMI 이딴 건 뭐야 이거. 근데 여기에 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PMI 이런 거 고용 보고서 이제 물가 지표가 아니라 시선이 확 돌려버린 거예요. 경제 지표를,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요. 앞으로도 경제 지표 일정들 확인하시고 또 뭐 다음 연말에도 뭐 월 말에도 뭐 크게 실적 없습니다. 26일 날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상당히 좀 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위클리로 방송을 하니까 이때 다시 말씀드리겠고, 요 내용들을 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팍스 통신망 지금 들어오시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요 일정들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자료 제공해드리고 또 종목군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의 기본은 정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이 아주 자세하게 이것저것 다 지수도 비교해 주시고요.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살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이 공포가 정말 실체가 없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공포다라면은 우리가 이때를 정말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달 전에도 똑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좀 실시간으로 난 이때를 기회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지금 방송 외에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거든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팍스 통신망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볼 수 있는 공격적인 종목, 또 수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안겨드릴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계좌, 종목들, 걱정과 고민도 함께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 모든 혜택들 지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 지금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FOMC 회의가 뭐 가장 큰 모멘텀이긴 합니다. 근데 지난달에도 잭슨홀 미팅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별일 없었죠.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FOMC도 아마 별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 잘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빗줄 짜. 네. 네. 뭐냐면 0.25냐 0.5냐 B컷이냐 아니면 0.25냐인데요. 자, 뭘 해야 많이 주면 우리가 방긋하고 증시가 우와 하면서 올라갈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가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 지표의 시장이 CPI가 아니라 PMI에 돌아갔잖아요. 네. 고용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0.25를 한다라는 것은 선제적인 반응이라는 거고요. 0.5를 한다라는 것은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연준의 이 실기론까지 나왔었잖아요. 야, 니네 결국 또 놓친 거야? 이 코로나 때 이랬어요. 코로나 때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이 가장 큰 실수를 파월이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 너무나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인플레는 오지 않을 거야. 나를 믿어.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인플레를 두들겨 맞고 갑자기 뭐 모습을 바꿨죠. 비둘기파 파월에서 매파 파월로.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봤어요? 고스란히 기업들과 국민들이 봤잖아요.
자, 이러한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죠? 이번에도 0.5를 한다. 그러면 또 실기론이거든요. 야, 너 또 늦었어? 금리 인상 시기도 놓치더니 인하 시기도 놓친 거야? 이래버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임할 수 있겠어요? 파월도 한 번 더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0.25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0.5를 한다. 저는 거기는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네, 0.5는 정말 만약 0.5 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무섭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일정들이라든지 혹은 지금 시장 상황들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기장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을 해봤으면은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특별하게 종목들 선발을 굉장히 좀 저희가 특별하게 해온 상황입니다. 수비하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 공격하는 종목들도 가지고 왔는데 평소와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오늘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히든 종목이 공격수에 골키퍼가 다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저점을 총력전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만 챙겨왔으니까요. 나는 지금 시장에서 천천히 조금 수비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수비 쪽에 진영되어 있는 히든 종목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이럴 때 좀 총력전을 쏟아붓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골키퍼까지 함께 나와 있는 이런 공격수의 히든 종목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과 방송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할 거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종목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팍스 통신망 이용하셔서 저 여러분들의 승률을 올려주실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은 수비수에는 한 종목이 나와 있네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이길래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 수비할 수 있게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오늘 종목들의 키워드는 한 줄짜른 학습 효과입니다. 학습 효과 네, 한 달 뭐냐면, 전에. 그렇죠. 네. 한 달 전에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튀어오는 종목들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한번 빠질 때 어쩔 수 없어요. 지수가 10% 빠지는데 누가 그쵸. 버팁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700개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한 33개인가 그랬어요. 정말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 좀 드렸죠. 그런 소나기는 그러니까 장대비가 막 쏟아집니다. 정말 폭우가 내려요. 우산을 얼마나 큰 걸 쓴다 한들 옷이 안 젖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우산을 던져버리고 비 맞자 한번 시원하게 이런 거예요. 저는 이번 전략도 바로 그런 전략들. 자, 그러면 그때 배웠잖아요. 그때 살 걸 하지 말고 이번엔 사보자. 그죠? 그때 살 걸 하지 말고 이번엔 사보자.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지금 알테오젠하고 시가총액 1위를 누가 하냐 싸우고 있어요. 그죠? 물론 서로 올라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둘이 서로 내려가면서. 그죠? 아무튼 알테오젠도 신고가 한번 요새 냈고 이 에코프로 BM도 저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게는 식변을 못 내주지 1위를 하면서 2차 전지주들로 반등 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포트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를 좀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리어캠 바이오는 바이오에서 자 화면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지난 투매 때 여기죠? 누가 봐도 보이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뻥 뚫었지만 바로 그러니까 지수 밀릴 때는 밀리지만 지수 반등할 때 더 빨리 올라가는 종목, 그죠? 지수 밀릴 때 밀렸다가 지수 올라갈 때 누는 종목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계속 누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도주가 지수 폭락할 때 바뀐다는 겁니다. 지수 누울 때 눕고 올라갈 때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죠, 그죠? 그래서 리어캠바이오는 그런 레퍼런스를 보여줬죠, 그죠? 내가 훨씬 지수보다 빨라. 뭐 시장 빠질 때야 뭐 같이 빠지지만 나는 시장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야라고 이미 8월 달에 시세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리가캠 바이오 차트 무너지는 건 상관하지 마세요. 지수가 뭐 이렇게 밀리는데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종목들 차트 안 맞아요. 그죠? 요새 지수가 뭐 이렇게 안 좋고 하루에 하락 종목이 2-3배 많은데 차트가 맞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 21선 눌림목이다 이런 차트는 요새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시장의 파도 타기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젤도 우리 간판 수비수죠. 그죠? 휴젤도 자 이런 거예요. 지수 빠질 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수 폭락 다음에 신고가로 짱 쳐버리죠. 그죠? 자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수 이제 그만 빠지면요. 예? 최소한
또 28만 원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거치의 주가의 폭락 때 보였었던 이 경험치, 이걸 학습 효과를 우리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써먹어 보자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휴젤도 이러한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싫다, 그냥 나는 그냥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리온, 그죠? 오리온. 얘는 지수 폭락할 때 빠지고 또 올라갈 때도 좀 올라가긴 하지만 또 빠질 때 많이 안 빠져요. 오늘도 몇 프로 빠졌어요? 1%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작아요. 1%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한 4%.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리스크를 즐기시는 분들은 리가켄 같은 거, 나는 10% 빠져도 올라갈 때 20%짜리 해야지.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는 덜 먹어도 되는데 빠지는 게 너무 싫어. 지수 폭락 나와도 한 2% 정도만 내가 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오리온, 그죠?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수비수에서 오리온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히든 종목 오늘 수비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히든 종목에 수비수 하나 있거든요. 이따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수비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폭락을 조금 지탱할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종목들인지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들로 내 투자 성향이 조금 막 급등하지는 않더라도 난 좀 지지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가지고 온 오늘 히든 종목도 수비 쪽에 한 종목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저희가 조금 수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좀 중앙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에 포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중앙에 포진하고 있는 종목들 4종목 총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오신 걸까요? 이렇게 증시가 폭락할 때 우리가 기댈 건 뭘까요? 뭘까요? 배짱? 깡 따고? 아닐까요? 실적입니다. 실적이요. 네, 실적이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은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난주에는 이걸 봤다가 이번 주에는 이걸 봤다가 이렇게 해석했다가 저렇게 해석했다가, 그런 거예요. 동전 던지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던졌습니다. 자, 학이 나왔어, 500원짜리에. 네. 저는 앞이라 그랬습니다. 앵커님은 뒤라 그랬고요. 네. 누가 이긴 겁니까? 전문가님이 이기셨죠? 학이 학이, 꼭 그렇죠. 앞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제가 이겼네요. 그건 정확히 따라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거는. 이걸 미리 안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정했으면 모르죠.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요,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항상 지네 멋대로 정해놓고, 네. 이번에는 이거야. 저 이번에 PMI 보면서 그랬어요. 잘 나왔는데 왜 빠졌지? 맞아요. 엔비디아 얘는 뭐야? 그죠?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거짓말쟁이, 라이어. 근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그쵸.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시장이 거짓말을 하니까 속았지만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결국은 가는 건 실적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미드필더 종목들, 시장 라이어에 속지 않은 실적주들, 그러니까 허리가 튼튼해야,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도 미드필더진이 확실하게 볼 배급을 잘해줘야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공격수가 아무리 날고기면 뭐합니까? 똥패스 가면 골 못 넣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잘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실적주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는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차트 분석이 안 맞으니까 실적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미드필더 종목입니다. 주종이죠. 일단 카페 24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적자를 봤던 카페 24입니다. 광고도 많이 보시지요. 그죠? 라디오 광고 많이 나옵니다. 카페 24. 그래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그냥 4글자예요. 사상 최대 실적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가장 열광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흑자 전환입니다. 네, 턴어라운드. 그죠? 그러니까 10등 하던 애가 5등 하는 것도 잘했네 하지만 50등 하던 애가 20등 하잖아요. 집안 잔치 납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년 적자 기업이 이렇게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규모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에요. 유튜브 광고 효과가 드디어 나오고 있죠. 그죠? 구글에서 지분 투자한 종목입니다. 그죠? 물론 구글한테 400억이 껌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징성이 있죠. 구글에서 지분 투자를 해서 유튜브 광고를 책임지고 있어? 그리고 실적 퍼포먼스가 바로 나왔네? 이게 뭐 3년 동안 했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아니, 구글 유튜브 광고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흑자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시장, 유튜브 시장이 죽을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안 보십니까, 이제? 어떤 컨텐츠가 와도 유튜브는 꼭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방송을 생방송을 하지만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유튜브 시장이 죽지 않으면 이 광고 시장도 지금 막 개화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카페24 지금 하락 구간에 사시면 무조건 제가 봤을 때 80% 이상 확률로 먹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고요. SGC 에너지입니다. 군장 에너지 약간 좀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뭐 주가 되진 않습니다만 사이드로 그러니까 메인 음식은 될 수 없을지언정 사이드로 보시면 좋습니다. 영업이익 뭐 작년 한 해 1,600억, 1,000억 벌었는데요. 상반기에만 1,100억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매출, 영업이익 올해 1분기에 다 한 거예요. 또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250% 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마트를 보면 24시간 하는 마트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 24시간 해봐. 이거 인건비도 안 나와. 해서 12시간만 일을 해요. 그런데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마트에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24시간에 1,000만 원 버는 마트, 12시간만 해도 2,500만 원 버는 마트. 당연히 여기죠. 그죠? 그래서 실적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해 줬고요. 반기 영업이익 1,000억 내는 회사가요. 시가총액 4천억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 기업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작년에 240억 했는데요. 1분기에만 240억 했습니다. 끝. 영업이익 140% 증가.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영업이익 좋았잖아요. 여기에 따라가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주들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뭐 HBM 관련한 종목 몇 개, 뭐 이수페타시스, 뭐 테크윙 이런 것들,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탑티어 종목들 몇 개 빼고는 뭐 그렇게 썩 반도체주들이 또 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기업이다. 또 특히나 이 기업은 이번 달 불산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국산화 내재 모델 또 특히나 우리가 지금 오롯이 HBM에 지금 매몰돼 있는데 지금 낸드 가격도 괜찮아요. 디램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메모리 분야, 삼성전자가 잘하는 건 다 묻혀놓고 맨날 엔비디아 얘기만 하니까 지금 장이 이 꼴이 난 거거든요. 잘합니다. 메모리 시장, 낸드 시장도 레거시 제품이죠. 이런 것들도 ENF 테크놀로지 전공적 단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프리마도 괜찮습니다. 슈프리마도 작년 그러니까 100% 이상 나는 종목들만 보여드리죠, 그죠? 슈프리마도 작년 영업이익 100% 이상 증가를 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좀 비인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 인식, 여러분들 우리 근처에 있어요. 스마트폰에 홍채 인식 이런 거 안면 인식하는 거 다 슈프리마가 합니다. 여러분들 출퇴근 직장 가실 때 눈 찍고 들어가거나 출입증 이런 거 들어갈 때 슈프리마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리포트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몰라본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오히려 외국에서 더 유명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메이드 인 슈프리마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제품이고 특히나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많이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슈프리마도 사태 무시하시고 실적 보고 미드필더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드필더 종목들 중간에서 탄탄하게 좀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공격수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어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오늘 공격수에는요 히든 종목들이 2종목이나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우리가 조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빠르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 전문가님 오늘 공격수에는요 2종목이나 히든 종목이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일단은 지오소프트 오픈된 것부터 빨리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앵커님 혹시 쿠팡이나 이런 거 좀 자주 시켜 보시나요? 그럼요. 쿠팡은 매일매일 시키죠, 정말. 그러면 마켓컬리, 마켓컬리도 시켜요.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사용 안 합니다.
네. 여기서 딱 걸렸습니다. 자, 왜요? 제가 지오소프트는 오아시스 기업이에요. 네. 오아시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음. 오아시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오소프트 매출의 95% 그러니까 지오소프트가 매출이 1,000억 나왔다. 오아시스가 950억 한 거예요. 95% 이상이 오아시스가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아시스는 약간 생소하죠. 그렇죠.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그럼에도 여기가 맹점이 여기입니다. 광고 한 번 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무섭죠. 네. 광고비, 판관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 직거래나 이런 유통망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면서 여러분들의 이 문 앞을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죠? 실적으로 증명해 주잖아요. 도태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풀필먼트 자회사도 갖고 있고 말 그대로 이것만큼은 내 거야. 다른 건 너 가져.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신선식품만큼은 내가 일단은 여기선 내가 골목 대장이야라고 보여줍니다. 자, 오아시스 작년 지오소프트입니다. 오아시스라고 말해도 돼요. 90% 이상이니까요. 작년에 150억 기록했습니다. 오아시스 영업이익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155억. 야, 잘했죠.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난리통에 여기가 배송 시장이 완전한 레드오션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지금 TMF 사태 보셨잖아요. 네. 다 나자빠집니다. 그죠? 피지 결제사들도 지금 뭐 골머리 썩게 생겼고 혹시 피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정말 난잡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튼튼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TMF사 이제 팀원 UMF 쓰실 거예요? 안 쓰시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한 그 이탈 고객까지도 이쪽에서는 또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뭐 심심치 않게 들리는 뭐 상장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말해주고 있죠. 양봉 뭐예요? 가고 싶은데 지수가 자꾸 누르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은 지수가 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날라가죠. 그렇죠. 그죠? 지수가 누르니까 지금 갇힌 거예요. 근데 지수가 이 문을 열어주면 지나가 하는 순간 오케이 하면서 올라가겠죠, 그죠? 지오소프트 오늘 오픈된 공격수로는 하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수비와 공격 또 미드필더까지 종목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들 저희와 QR코드, 팍스통신망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조금 쇼크를 받긴 했지만 그 이후로 작년에 한 달 동안 반복했던 그 상승 저희가 함께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들이 너무 알차서 히든 종목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실까요? 네, 뭐 종목들 설명이 좀 부족하면은요, 우리 또 팍스통신망에 자료들 그대로 올려드리고 종목명은 내일 네. 장전에 공개를 해드리니까 이 어려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여러분들 매수의 기회로 잘 삼으신다면 다음 주 MVP의 다음 주 히든 하이라이트의 수익률 20%, 30% 종목으로 소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한 주 동안 공략해 보시고 내일 바로 지금 장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매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죠? 종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옥시드 퓨어셀인데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수소 쪽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요새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에퀴닉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회사거든요. 이 에퀴닉스 SOFC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보시면 자 오늘 이 기업이 시장이 어려울 때 혹시 품절주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그 종목들 맞죠?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뭐 버크셔처럼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품절주가 왜 품절주냐? 유통 물량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물량에도 상한가 갔다가 작은 물량에도 하한가 갔다가 마치 우선주처럼 움직이는 종목들. 품절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름을 너무 이쁘게 붙여줬어요. 유동성이 우리가 무상증자가 왜 호재입니까? 유동성을 증가해 주니까 호재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진짜 없는 종목 이런 종목을 품절주라고 이름을 아주 잘 붙여놨네요. 어쨌든 하락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받아요. 우리가 뭐 안 좋다고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시장에 순응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이 관련해서 수소 쪽으로 전기기를 생산하는 SOFC 기업이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 자꾸 이 얘를 찾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한국선제인데요. 지분율 7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 총 발행주 1,700만 주인데 70% 빼면 유통 주식 수가 약 한 5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500만 주면 웬만한 주식 하루 거래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총 거래될 수 있는 게 5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상한가. 움직이면 상한가. 그죠? 여기서 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는 종목의 탄력을 보여주고요. 제가 선을 왜 그어왔냐면, 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뭐 더 가려면 뭐 테마를 타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전에도 테마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뭐 전력 STO 테마가 있었고요. 그 전에 뭐 원숭이 두점 테마가 있었고요. 얘는 테마를 타는 기업은 아니에요. 얘는 혼자 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하러 가면 다음날 쉬어요. 다음날 매물 맞죠. 상한가로 가면 다음날 쉬어 매물 맞죠. 자, 근데요. 이번에는 좀 틀려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이 매물대를 여기가 저항선이 이렇게 되면 상한가 다음날 가는 저항대가 되는 거잖아요. 돌파를 딱 하더니 여기를 지지하네요. 오늘 또 양봉 내면서 올려놓네요. 11선이로. 야, 이건 됐네. 그죠? 안 그래요? 이 장에 여기서 머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물대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지금 지수가 30포인트, 40포인트 폭등하는 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안 보죠?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수가 올려놓은 거지 뭐 지금 지수가 종목을 도와주나요? 지금 역풍 불고 있잖아요. 지금 바다 수영하고 안 가잖아요, 앞으로. 그럼에도 여기서 버티는 거 아주 좋습니다. 종목명 내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빨리 가보면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실적. 자, 올해 2분기에 뭐 반도체 캐즘이다 뭐다 난리가 났었지만 이 기업은 실적이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스테이는 해요. 300억에서 310억. 여기 오히려 작년 캐즘 때 증가를 해서 437억. 올해 2분기까지도 일단은 0.9% 안 빠집니다. 그죠? 실적 맷집 죽이죠. 2차 전지주입니다. 자, 근데요. 밑에 실적 누굴까요? 밑에 실적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의 실적입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 실적 올해 1분기에 106억 냈습니다. 오히려 얘가 더 많이 냈어요. 올해 1, 2분기 상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얼마예요? 16조입니다. 16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싼 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실적 탑티어는 얘다. 2차 전지에서 요 종목 일단은 차트도 굉장히 지금 밀려 있는 상황, 눌림목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꼭 확인하시고 기관 따라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너무 좋은 종목들이라서 저희가 말이 좀 많았는데 마저 못다한 그런 전략들은요. 저희가 팍스통신망 QR코드 통해서 마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